안녕하세요. 집방쌤입니다. 오늘도 거꾸로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3의 1, 3단원 문제 해결의 지름길, 공감과 소통이라는 그 3단원의 대단원 속에서 교과서 페이지 89쪽부터 시작하는 짜장면과 불도장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작품이죠. 뭐냐면 그 만화인데 이게 약간 만화의 형식이긴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웹툰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마 눈에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 제목부터 좀 볼까요? 제목? 짜장면 그리고 불도장. 불도장이라는 게 잘 모르죠. 불도장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좀 나오겠지만 좀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볼 수 없는 음식. 둘 다 음식인데요. 짜장면 좀 흔한 것. 불도장은 조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주인공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어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등감. 용어의 개념을 상당히 좀 용어 정리를 해주고 있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뭔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조금 유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두 명 있는데 보기에 두 친구가 뭔가 경쟁을 하는데 보고 있죠. 근데 한 친구는 보고 있고 한 친구는 열심히 풀고 있죠. 이 친구의 이름은 박이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공씨네요. 또 공유도 아니고 공윤. 박이준과 공윤이라는 학생 두 명 있는데 얘가 얘한테 상당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얘는 뭔가 문제를 되게 열심히 풀고 있죠. 얘는 되게 열심히 수학 문제를 되게 열심히 잘 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에 비해서 풀다가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푸는 문제에 비해서 얘가 뭔가 풀이 과정에서 지가 뭔가 뭐라 그래야지?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죠. 대놓고 밑에 나오죠. 공부면 공부, 춤이면 춤,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 준수한 외모, 표정 봐요. 그래서 썩었죠. 농구도 잘하고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녀석을 이겨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통해서 상당히 얘가 이준이거든요. 박이준이 공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에 꼭 이런 놈들 하나 있죠. 짜증난 놈들. 공부 잘하고 여자도 잘 만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도 잘 만나고 잘생긴 남자 꼭 만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요. 그 와중에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많아요. 승질 날라 그러네 내가. 아무튼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이준이라는 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게 이 친구 타임아웃이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얘가 날 친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공윤이 얘가 지금 또 계속 선생님 잊어버릴까 알려줍니다. 공윤이 이 박이준한테 친구 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절친의 관계예요. 친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를 또 싫어할 수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겠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뭐냐? 일단 박이준이 공윤을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사 시간에 음식 만들기를 수행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대결의 구도죠. 대결 구도. 근데 내가 좋은 건 뭐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조짜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박이준, 야, 이준이가 더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는데 아버지가 요리 잘해. 끝났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죠. 왜냐면 아빠한테 약간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이참에 공윤이의 길을 한번 딱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얼핏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이게 웬일. 진짜 짜증나는 거 또 나오죠. 이 자식은 그 와중에 또 음식도 잘해요. 요리도 잘한답니다. 특기가 요리래요. 특기가. 하필이면 요리래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서 훈련을 좀 했대요.
그딴 뭐 그딴 걸 다 훈련을 할까요?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공연. 아, 신이시여 왜 제겐 저런 재능을 안 주시고 시기한 재능을 시기하는 고통만 주시나이까?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옵니다. 아버지, 수행평가 시간에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제일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려한 음식, 제일 화려하고 제일 맛있는 애들한테 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없을까요? 그래, 그러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짜장면이 좋은디. 아버지 표정 봐요. 해맑죠? 짜장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짜장면 누가 좋아하는 거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주댕이가 튀쳐나왔죠. 짜장면이 뭐가 좋냐고. 그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중국 요리를 한번 봅니다. 오, 이거야! 불도장! 중국 황제들이 즐겨 먹다는 보양식! 아, 네, 화려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짜장면하고 불도장이라고 나오겠죠? 짜장면의 반대, 보세요. 불도장은 누구하고 비교되는 대상입니까? 짜장면하고 비교되는 대상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짜장면과 불도장 뒤로 나오면 얘는 좀 화려한 면, 화려하죠. 음식이. 얘는 소박하고 친근하죠. 그걸 알고 좀 더 밑에 볼까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옛날에 같이 요리를 배웠대요. 그래서 불도장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눈물 뚝뚝 흘리겠죠. 에이 못돼 먹겠네 하면서 양파를 까다가 양파를 내 던지려고 했어요. 눈물이 찍질 나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수행평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생기죠. 내적 갈등. 어떤 내적 갈등일까요? 내적 갈등이 뭐예요? 혼자 하는 거죠. 사람하고 사람끼리 하는 것은 외적 갈등이고요. 혼자 속으로 하는 건 외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외적 갈등을 통해서 뭐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등을 해서 누구를 이겨야 된다? 그쵸? 수행평가의 내적 갈등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vs 작골 공윤을 이기는 것 공윤을 눌러주기 수행평가에서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 포기를 할 거냐 공윤을 눌러주기 위해 더 노력해서 이걸 해내겠느냐 라는 내적 갈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 이 정도 포기해서는 안 돼. 네 포기 안 한다네요. 어쩌면 윤희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아빠 너무 착하네요. 눈에다가 물안경을 씌워주고 계속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죠. 그 아저씨랑 같이 요리 공부할 때 많이 친했어요? 친했지? 여기서도 아빠도 열등감 느꼈다고 하네요. 그죠? 열등감 같은 거 느낀 적 없어요? 그랬더니 왜 없어? 느꼈지. 그럼 아빠는 열등감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빠의 열등감 극복법.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인정을 했지.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자신 있는 것. 말 그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걸 찾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자부심은 뭐다? 짜장면이다. 짜장면 엄지척하고 있죠. 짜장면 하나 내가 1등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점심시간에 들러붙어서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급식을 먹지만 이때는 도시락을 먹었나 봐요. 수행평가 삼아서 이 자식은 뭔 연습을 요리를 해. 수행평가 삼아서. 와 미트로프? 뭐야? 미트볼 아니야? 미트볼 같은데? 미트볼일 거야 아마 미트볼 3분 짜장에서 만든 미트볼도 있는데 꼭 이렇게 애들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닐까 하는 십상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준이한테. 야 너는 가져온 거 없냐? 그랬더니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난 도시락 안 가져왔어. 사실은 가져왔거든요. 뭐 가져왔냐면 이게 약간 뭐 하고 갔냐면요. 얘는 지금 계란말이를 해왔거든요. 계란말이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트로브른지 뭐 미트로프죠. 그럼 또 좀 더 생각해볼까? 계란말이하고 좀 비슷한 거 뭐 있을까요? 그죠? 짜장면 있죠. 선생님 자장면이 아닌가요? 자장면이 표준어가 아닌가요? 네,
자장면이나 둘 다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불도장이라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어때? 맛있지? 맛있네. 탐탁지 않죠? 화장실에서 뭘 버리고 있죠? 야, 뭐냐? 알 거 없어. 도시락 가져온 거 아니냐? 알 거 없다고. 야, 알아야겠어. 너 요즘 왜 그래? 누가 요즘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 안 하죠? 진짜 착한 친구네요. 그러면서 한 달면이 영화 찍고 있습니다. 둘이서 진짜. 야, 널 어디 가면 무얼 하든 줄곧 다른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야 하는 그 기분 알아? 네, 꼴값 떨고 있죠. 야, 그만두자. 왜 꼭 다른 누구보다 나아야 하는 건데 나보다 요리 못하면 박이준이 아닌 게 되냐? 와, 뭐 영화 대사죠. 영화 대사. 현실성 없는 영화 대사. 하지만 뭐 웹툰이니까 네. 박이준이 아니 되냐? 라는 대사를 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써봐도 멋지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딴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둘이 영화 찍고 있죠. 아주 그쵸.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막 뭔가 영화 찍듯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준이가 뭐가 없어요? 약간 자기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애. 자기애가 상당히 자존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으악! 하다 자빠졌네요. 에이 정말. 어이 어깨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살랑살랑 해봐. 아저씨 너 연습 잘하고 있나 봐주러 왔지. 아저씨하고 아버지 상당히 친절하네요. 연습 잘 안 되냐? 그러게 불도장은 그렇게 잘 만들고 싶어? 네, 사실 이번에 꼭 이겨야 할 녀석이 있거든요. 그러게, 나도 옛날에 꼭 이길 놈이 있었는데 아저씨가요? 그게 누구냐? 니네 아버지다. 니네 아버지 짜장면은 최고였거든. 하면서 그 말 어떻게 낼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아저씨가 누구를 이 박이준을 상당히 챙겨주고 있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선생님 살짝 옆으로 틀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화법에서 선생님이 듣기의 태도에 대해서 듣기의 방법, 듣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듣기의 방법, 그쵸? 근데 이 공감적으로 듣기라는 듣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조금 이해해주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의 방법은 총 하나, 둘, 우리 교과서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총 4가지 정도로 보자면 첫 번째는 신체 반응입니다. 신체 반응.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고갯짓 하면서 이 고개를 해주죠. 눈짓이나 고갯짓을 통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 두 번째는 공감의 표현입니다. 공감의 표현. 공감한다고 난 대놓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예를 들어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뭐뭐 하는구나 그러게 이런 것들. 그러게 불도장을 그렇게 잘 만들고 싶어? 네, 사실 이번에 꼭 이길 녀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군가를 꼭 이기고 싶다는 게 잘 안 돼서 속이 상한 거구나. 네 마음 나도 다 알아. 이러면서 이 2가지가 공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공감의 표현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공감의 표현은 그냥 그래 그랬구나 그러게 말을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연결해 주는 게 반응을 해주는 게 공감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중간에 이렇게 뭐 그래서 속이 상했구나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상당히 얘가 말하는 것을 조금 끊어서 명료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명료화 시키는 것 대부분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공감의 표현은 그렇구나 라고 좀 짧게 끝나고요. 그렇구나 그러게 이렇게 마지막 4번째는 뭐가 있냐면 환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원. 앞에 이제 좀 나올 거예요. 환원이라는 게 있는데 말을 되물어 주는 거예요. 되물다. 뭐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해서 속상했구나. 속상한 거를 내가 그래. 네가 속상했구나가 아니라 속상했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고 싶은데? 라고 되물어 보는 거 있죠.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것. 물음표가 나오는 것. 이런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러게 이거는 공감적 표현이고요. 공감 표현. 그 다음에 얘를 명료화라고 하겠죠. 명료화.
그래, 속상했겠다. 속상했겠다. 이것도 공감의 표현이죠. 그랬겠구나. 공감 표현입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면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은 이 정도만 되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의 표현 넘어갈게요. 얼라, 교통사고 났다고 하네요. 누가? 이준이가 오다가 깝치다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학교를 안 나왔네요. 그랬더니 한 애가 기웃기웃하면서 오이 우리 집 짜장면 맛있는데 야, 아버지 짜장면에 대한 자부심 너무 강한데요. 그죠? 이준이 친구 맞지? 들어가자. 들어왔더니 한 놈이 벌써 이미 짜장면 먹고 싶었어. 왜 왔을까요? 나오죠. 이준이 보러 왔냐? 라고. 야, 나 걔 왜 보러 오냐? 출출해서 배고파서 왔지. 핑계 대고 있죠. 그랬더니 또 오죠. 공윤이가 또 친구들 다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중간에 이준이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니네 왜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또 턴이 넘어가면서 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럽대요. 누가? 공윤이가 누구를 이제 이준이가 부럽대요. 왜 부럽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사람 마음 얻는 거야. 공부도 운동도 노력으로 다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는 없대. 근데 아까 그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야 생각해봐라.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짜장면 먹으러 왔겠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너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너가 되게 걱정이 돼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윤희와 이야기던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짜장면이 최고인 점을 알게 됐죠. 근데 짜장면은 곧 아까 말했던 그 달걀말이, 계란말이가 되는 거고, 계란말이는 곧 짜장면은 곧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짜장면이죠. 그리고 계란말이는 소박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약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오죠. 뭐라고?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죠? 열등감. 앞에서 나왔을 때 열등감은 흥미를 유발했지만 뒤에 나오는 것은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를 해주면서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서 극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열등감이 이제는 열등감으로서 열등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준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박이준 준비한 요리는 네,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열등감이 곧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서 극적으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바뀌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교과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꼭 생각 모으기 학습활동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